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부동산 경매로 나온 것 중에 임차인 분께서 대항력이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 당해세가 돈을 먼저 빼가서 배당이 안 됐을 때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 또는 대항력은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이어서 내가 물어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물건은 입찰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대항력은 있지만 입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이 확인되고 배당이 다 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그 배당될 금액이 시세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싸게 받을 여지가 있을 때, 지금 시세는 1억 5천인데 이분의 보증금이 1억이고 영순위 배당권자예요. 그럼 우리는 1억에 플러스 경매 실행 비용 약 300만 원 정도만 추가해서 1억 300만 원에 입찰하면 전액 배당이 되고 안전한 물건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중마을 부영아파트 505동 203호가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물건인데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은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하면 또 입찰 경쟁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숨은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빨간 글씨가 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스킵하거나 아니면 보셔도 입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만 이 대항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배당받는 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인지. 최초 감정가 1억 600에 나왔고요. 한번 유찰이 돼서 7,420만 원에 최저가가 떨어졌을 때 2019년 12월 23일 날 한 명이 입찰을 했어요. 그쵸? 8,100만 원에. 이게 근데 이분이 미납을 하셔가지고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1년 뒤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과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또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나왔지만 감정가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1년 전 최저가 7,400과 2020년 최저가 7,400은 시세가 달라졌다면 이게 싸게 받을 여지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시세가 이 당시에 1억 5천이라고 치면 그러면 거의 반값 수준에서 지금 입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거는 뭐 시세 조사를 별도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오늘 그걸 보는 건 아니고, 아니 왜 이 물건 한 명씩밖에 안 들어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유찰이 안 된 것도 아닌데 유찰이 됐는데 한 명만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자 볼게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멸 기준이 어떤 건지 찾아봐야겠죠. 자, 소멸 기준을 보니까 가압류 2017년 8월 21일 가압류 소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전입 날짜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 날짜가 늦으면 대항력이 없죠. 2016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네요.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스피드 옥션에 지금 없다고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확정일자도 같은 날에 받아놨고 배당 신청도 배당 종기일 제때 하셨습니다. 배당 순번에 따라서 배당이 적법하게 될 겁니다. 이분은. 그러면 배당 순서가 언제냐? 그거는 확정일자를 봐야겠죠. 2016년 9월 28일인데 이거보다 빠른 배당이 있냐 살펴보는 겁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세금 체납이 돈을 가장 먼저 빼갑니다. 날짜와 관계없이. 근데 세금 체납도 없고요. 그리고 2016년 9월보다 빠른 배당권, 채권이 있나 살펴보니까 가압류가 첫 번째고 없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 9월보다도 늦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분이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 순번입니다. 입찰할 때 우리는 1억 500만 원, 이분의 보증금인 1억 500만 원 이상으로만 입찰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경매 실행 비용 약 300만 원 추가해서 뭐 약 1억 1000만 원 정도 입찰하시면 안전한 물건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이 1억 500만 원 이하로 입찰하면 우리가 물어줄 돈이 생기죠.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지금 최저가 입찰한다는 기준이에요. 최저가 입찰했을 때는 2천만 원의 미배당이 생기니까 낙찰자가 물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는 대항력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나오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전입 날짜만 봤을 땐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물어줄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의 보증금, 물어줘야 될 우리의 보증금과 시세랑 얼추 비슷해요. 지금 감정가랑.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싸게 받을 여지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자산의 가치도 1억 500이고 그 자산을 샀을 때 나한테 딸려오는 부채도 1억 500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살 여지가 없죠. 빚도 1억 500, 자산도 1억 500 이러면은 이걸 제로 값에 받아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전혀 없죠. 근데 어떻게 이분들은 8,100만 원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들어오면 이분은 사실 미배당 금액이 생길 수밖에 없죠. 돈이 모자라니까. 1억 500 배당할 금액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정도 물어줄 각오로 들어온 건가? 그게 아닙니다. 자, 아래쪽에 읽어볼게요. 대항력 포기라는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는 스피드 옵션에 지금 대항력이 없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경매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은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건을 봤는데 다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아래쪽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씨를 잘 읽어보세요. 아래쪽에 대항력을 포기했네? 이러면 안전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임차인 박효수님 읽어볼게요.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은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임차인과 지급보증 체결한 채권으로 경매 신청 채권과 동일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전세금을 보호받는 보험을 가입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낙찰될 때까지 임차인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증보험사에서 배당을 먼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선지급으로 먼저 돈을 빼줘요. 그러면 이분은 돈을 받고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사 나가면서 비밀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고요. 그럼 보험사가 임차인분, 여기에는 박효수님 대신해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법원에서 배당을 해줄 때 임차인분은 먼저 돈을 빼줬으니까 이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배당받게 되는 겁니다. 대신해서.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게 좋겠어요? 명도가 완료가 돼 있죠. 낙찰자 입장에선 낙찰받고 개개인끼리 얘기를 해야 되면 이사를 언제 나가네, 뭐 늦게 나가네, 더 있다 가네, 실랑이를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사가 가운데 있음으로써 명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낙찰이 되면 보증보험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나 배당받아야 되니까 이사확인서랑 인감증명서 떼어줘라. 그럼 내가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그럼 비밀번호 받고 서류 주면은 이사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세입자 세팅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또 특수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대항력을 포기 관련돼서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음. 대항력 행사에 대한 권리 포기 제출. 어떤 느낌 드세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 지금 감정가랑 이 보증금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금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 물건에 입찰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보험사에서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일부라도 돈을 배당받기 위해서라도 이 대항력을 포기함으로써 입찰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받으신 이 8,600만원, 8,100만원 이분들은 이거를 읽어봤겠죠. 읽어보고 이 물건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데 내가 낙찰받아서 미배당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생기더라도 내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설마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만약에 대항력이 진짜 없었으면 깨끗한 물건이었으면 한 명만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10명, 뭐 15명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냥 대항력 있네 포기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1억 500, 감정가 1억 600, 차이가 없네, 싸게 받을 여지가 없네, 스킵,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물건을 보실 때 그냥 권리 분석 끝 이게 아니라 한번 쭉 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대항력을 포기, 보증금 반환 채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계약인데 이 보증보험사에서 이 대항력을 포기했구나. 그럼 나한테 이거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물건 중에도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중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빨간 글씨 있는 물건 중에서 이런 글씨 있는 것만 찾아서 입찰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짜 꿀팁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건은 경쟁률이 확연히 낮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뭐 안전한 물건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나는 좀 더 싸게 받고 싶다. 남들이 스킵하는 거, 남들이 건너가는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봐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을 집중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수되는 금액도 없고, 그리고 보증보험사에서 이미 명도를 시켜준 상태, 낙찰되고 서류만 보내면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담당자가. 깨끗한 물건 이상 으로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점에 이게 깨끗한 물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이사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명도도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이미지로 제가 띄워 드릴 건데 보증보험사에서 이런 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집 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뭐 전세 사기, 보증보험 가입되는 선에서 최대치로 전세를 맞춰놓고 뭐 몇십 채, 몇백 채를 한 번에 경매로 날린 사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그 임차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임차인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전하거든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있을지 몰라도 금전적으로 손해는 안 봐요.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그럼 이걸 누가 손해보냐? 보증보험사에서 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세랑 전세가랑 붙어있는 경우는 보증보험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 낙찰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대항력을 포기하는, 배당이 다 안 돼도 이 대항력을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물건 같은 물건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은 물건 검색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물건에 집중해서 이런 물건이 많아지면 또 이런 물건을 보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줄어들게 되겠죠. 물건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도 보고 있고 저희 수강생도 보고 있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물건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한테도 이제 좋은 거니까 이런 물건 잘 받았습니다 라는 소식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단순히 봤을 때 배당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권,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보험사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안전한 물건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입찰을 해보셔라. 경쟁률도 낮고 명도도 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바로 지금 가서 바로 영상 끄시고 찾아보세요. 그런 물건이 있는지. 뭐 눌러보는 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 그 채권이 포기된 내용이 비고란에 꼭 나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스피드 옥션에 나와 있다. 효력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매각물건 명세서에 명시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이 물건도 나와 있죠. 체결한 채권 그리고 아래쪽에 보증보험 주식회사는 대항력을 포기한다. 끝!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물건 여러분들이 채가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